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피령과 공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전날 대피령을 내린 칸 유니스와 라파 지역은 가자지구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이는 지난 10월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 10월 대피령 발령 당시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25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머물 공간이나 지원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다시 이주하거나 전투가 벌어질 것을 알고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 불가능한 선택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전체 팔레스타인 주민의 80% 이상인 약 190만 명이 현재 가자지구 중부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그리드 카그 유엔 인도주의 재건조정관은 현재 칸 유니스에서 탈출한 주민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면서 190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이 피난민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올해 말 키이우에서 열리는 국제정상회의 전에 러시아와 휴전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휴전은 평화회담을 가속화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헝가리가 EU,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이 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르반 총리에 앞서 발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오르반 총리의 방문은 우크라이나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유럽 공통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오르 조브크바 대통령 외교정책 고문은 이날 회담 뒤 우크라이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을 전했다면서 이는 우리가 평화를 원하고 이를 위해 평화 정상회의란 수단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스위스에서 57개국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한 평화회의를 개최한 뒤 올해 말 러시아 대표단도 초청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오르반 총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EU의 노력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며 물타기를 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가 오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개막 첫날 회원국 정상들 사이에 양자회담 등 부대 행사로 시작했으며 본회의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로이터와 AP통신은 크렘린궁 발표를 인용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주최하는 비공식 만찬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여러 나라 정상들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의 한 힌두교 행사에서 어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121명이 숨졌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참사는 뉴델리에서 남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우타르 프라데시주 하트라스 지역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 경찰은 행사에 당초 허용된 8만 명보다 3배가량 많은 25만 명이 몰렸다며 행사 뒤 참가자들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앞다퉈 행사장을 빠져나가려다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힌두교 연사들이 행사장을 떠나자 수천 명의 신도가 환호하며 이들의 차량으로 달려가면서 앉아있던 다른 참가자들이 밟히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주 당국은 이 참사로 오늘 현재 121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어제 타이완이 관할하는 진몬다오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타이완 어선을 납포했다고 해경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타이완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해경선 두 척이 이날 타이완의 오징어잡이 어선 다진만 88호를 납포해 중국의 웨이토우항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상 BOE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계속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highlight the fact that this kind of 북한이 외교에 복귀할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초대형 탄두미사일이나 다탄두미사일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딴 실험 실패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제재 하에 있는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유엔 결의에 따라 자산 동결 대상이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에서 22도, 최고 기온은 19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계속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외교에 복귀할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닷새 만에 재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이런 종류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파괴적인 행동이 무책임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highlight the fact that this kind of destabilizing, disruptive behavior.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북한이 외교적 논의에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가 미국이나 영내 동맹국 또는 파트너에 위협을 가했다는 평가는 없었지만 우리는 이를 계속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각으로 1일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과 15분경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지난달 26일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후 닷새 만입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미사일 총국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4.5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신형 미사일은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인도태평양 영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해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는 영내 미군과 한국 같은 동맹국에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those are real threats. We should not try to dismiss those threats.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은 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안정화된 탄도미사일 역량과 점점 더 발전하는 순항미사일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느리지만 꾸준히 한국과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고 있는 북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나토 간 실질적 협력 강화 등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닷새 만에 재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유엔과 유럽연합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영국과 필리핀, 타이완은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를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닷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한반도 상황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그는 일관되게 긴장 완화,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대화 재개를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EU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의 또 다른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이 영내 및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EU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마스랄리 EU 대변인은 우리는 또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러 간 협력 심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이전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EU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의미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만한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필리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유발하고 경제 발전과 평화, 안정을 저해야 하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리핀은 북한이 국제 의미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국과의 건설적이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며 필리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정부도 이를 영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 6월 26일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일주일도 채 안 돼 황해남도 인근에서 북동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영내 긴장을 또다시 고조시켰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안정, 번영을 수호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막기 위해 유사국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일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과 15분경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지난달 26일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후 닷새 만입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미사일 총국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4.5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신형 미사일은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발표가 기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초대형 탄두미사일이나 다탄두미사일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딴 실험 실패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2일 북한이 초대형 탄도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correct. We haven't seen any evidence that they've done that yet.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 고문을 역임한 피터스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미사일 총국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타 4.5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신형 미사일은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전술 탄도 미사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발표가 기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일 BOA에 한국 측의 주장이 맞고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았으며 영상이나 탄착 지점 등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gain, the North Koreans didn't provide any substantiation of that. They didn't provide any video. They didn't provide any details about what the impact area was. 실제로 북한은 2일 화성포 11다 4.5 시험 발사 사실을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게재하고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또 관련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무기시험을 대내 매체에서 보도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 관련 기술을 불법적으로 입수했기 때문에 그들의 미사일에는 상당한 러시아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북러 관계 개선 결과로 러시아 정부가 북한 정부에 의도적으로 관련 기술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소위 초대형 탄두미사일의 경우 추가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한 북한이 지난달 26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한 다탄두 미사일 시험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 정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미사일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수평축을 따라 회전하다가 통제불능 상태로 추락하면서 여러 조각으로 폭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각계 목표 다탄두 재도립체 MIRB 시험은 보통은 높은 고도에서 이뤄지며 비행시간도 긴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시간도 짧았고 고도도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MIRB 기술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까다로우며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개발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MIRB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최근 발사가 아마도 탑재체를 발사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IRV technology is quite technically demanding. It's not clear yet how far along the North Koreans are with MIRV technology. MIRB는 하나의 미사일에 실려 발사된 여러 개의 탄두가 각기 개별적인 여러 개의 표적을 향하면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미사일 한 발로 여러 발을 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개별 표적 없이 샷건 방식으로 발사되는 다중 재진입체 MRB와 달리 하나의 미사일이 넓게 떨어져 있는 여러 표적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을 향해 발사한다면 하나의 미사일로 워싱턴 DC와 뉴욕 등 여러 도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다탄두 미사일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상승 단계부터 동체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을 보이다가 폭발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공개된 영상을 보면 탄두가 분리되기 전에 폭발한 것으로 보여 실패했다는 한국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시험은 미사일을 발사한 사람들이 배운 것을 추후 시험에 적용해
더 효과적인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원격 측정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역시 미사일 시험이 실패할 때마다 배웠다면서 미사일이 폭발했다는 한국 측 주장이 맞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all tests provide some degree of telemetric data by which those who launch the missile can take what they learned.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계속 시험할 것이라면서 아마도 중앙태평양을 포함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남북한이 상반된 평가를 내놓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성공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제시한다면서 한국 발표에는 이념적, 심리적, 홍보적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주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과 1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은 실패로 규정하고 북한의 주장은 기만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불행히도 북한은 상당한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아직 MIRB 기술 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계속 시도해서 아마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흔히 예상했던 것보다 미사일 기술 개발에서 더 잘해왔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도 여러 차례 성공했다면서 MIRB 기술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이미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시험을 계속해서 향후 몇 년 내에 MIRB 기술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s true that MIRV technology is very difficult, but North Korea has already done a number of things with its technology that were difficult, and I think it will keep devoting a lot of resources. 북러 간 미사일 기술 협력과 관련해선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 이란 간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기술 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공이라고 주장하는 건 북한 내부 불안정 때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은 내부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며 그가 실제로는 2번의 발사가 실패한 것이 분명한데도 성공했다는 주장으로 국민을 속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is facing a lot of challenges internally. Fair amount of instability. He's trying to manage that.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북러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선 러시아는 수년간 북한을 도와왔다면서 러시아는 특히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김정은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새 회계년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지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금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최근 본회의에서 2025 회계연도 국무지출 법안을 찬성 212표, 반대 200표로 의결했습니다. 2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은 지난달 28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국무부 활동 및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총 517억 달러로 2024 회계연도 수준에서 76억 달러 삭감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금액보다는 123억 달러, 20% 가까이 적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관련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4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대북방송과 관련해선 방송 시간을 직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방송 운용과 탈북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왔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또다시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새 국무지출 법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영내 중국 영향력 견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법안은 테러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해외 군사자금 지원으로 33억 달러를 책정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21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 국무담당 소위원장인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 의원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 연설에서 이 법안의 우선순위는 명확하다며 여러분이 미국의 친구이거나 동맹국이라면 이 법안은 여러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see, the priorities in this bill are crystal clear. If you are a friend or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그러나 여러분이 적국이나 적국에 동조하고 있다면 솔직히 이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원은 이날 국방부와 정부 관련 기관 관할 아래 있는 부처 및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 법안도 찬성 217표, 반대 19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책정된 예산은 833억 달러로 전 회기연도 수준보다 1% 높은 금액입니다. 국방지출 법안 역시 부상하는 중국의 영내 영향력에 대응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직접적인 지원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 한해선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예산안은 북한 관련 예산과 관련해 제한 규정은 북한 내 미군 유해를 수습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임무에 부수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의회는 북한에서 송환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은 물론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에 대한 미북 공동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승인해왔습니다. 하원 세출위 국방 담당 소위원장인 켄 칼바트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본회의장 연설에서 이 법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필요한 곳에서 훈련하며 적들이 매일 일어나서 오늘은 미국을 도발할 날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역량에 투자하는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bill procures where we can, trains where we must, and invests in capability that will make our adversaries wake up every day and say, 하원을 통과한 지출 법안은 상원 조율 및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러시아 회사가 북한 라진항에서 중국으로 석탄을 운송해줄 선박을 아직도 수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세 번째 공고문을 배포했는데 그만큼 선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또다시 선박업계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을 운송할 선박을 찾는다는 선박 수배 공고문이 배포됐습니다. 러시아 회사의 의뢰를 받은 선박 브로커가 지난달 첫 공고문을 낸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공고문에는 러시아산 석탄 15,000톤을 북한 라진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운송해줄 선박을 물색 중이라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허용하는 선에서 주말에도 선적과 하역 작업이 모두 이뤄질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PPT, 즉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운송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이번 석탄 운송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유엔 안보리에 석탄 채굴 기업과 중국 내 구매자와 수취인, 중국의 하역 항구, 선박의 이름 및 북한에서의 선적 날짜와 중국에서의 하역 날짜 등을 통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공고문이 배포되면 전 세계 선박 회사나 선박을 빌려 운항하는 용선업자들은 해당 브로커에게 입찰하고 이후 조건이 가장 좋은 선박에게 운송 기회가 돌아갑니다. 실제로 브로커는 이번 공고문에서 선박업계 관계자들이 곧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입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8일 선박 브로커가 이메일과 왓츠앱 메시지 등을 통해 선박업계 관계자 등에게 배포한 공고문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브로커는 해당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재차 발송했습니다. 특히 2차 공고문은 출항지와 목적지, 그리고 선적 내용물 등 필요한 정보만을 간략하게 담는 통상적인 선박 수배 공고문과 달리 장황한 배경 설명으로 가득한 점이 주목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선박업계 관계자는 VOA에 선박 수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에서 석탄을 싣는다는 점이 선박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운송 계약이 쉽게 맺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공고문이 발송되면서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3번씩이나 공고문이 배포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선박 수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운영하는 라진 하산 일대에서 선적되는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이 명시한 석탄 15,000톤이 실제로 러시아산이라면 이는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박업계는 자칫 북한으로 입항했다가 미국 등 일부 나라로부터 독자 제재를 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자국 입항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주들이 북한발 화물을 맞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로 이어졌다는 게 선박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BOA는 2019년과 2020년 여러 차례에 걸쳐 라진항에서 러시아 석탄을 선적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박 수배 공고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취재 결과 이들 러시아 석탄은 어떤 배에도 실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수출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사실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한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 러시아 광물을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독자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를 결정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 내 인권 유린 실상을 청취합니다. 탈북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내 정보 차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가 2일 탈북자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 하원 레이번 건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증인으로는 한국에서 북한 인권운동 활동을 하고 있는 9명의 탈북자들이 출석합니다. 소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증인은 한국의 최정훈 북한 인민해방전선 대표와 장세율 결해열 통일연대 대표, 김흥광 NK 지식연대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입니다. 이번 의회 행사는 오는 7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일주일 동안 열리는 제21차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입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2일 VOA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탈북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의회 행사를 영킴 의원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human rights conditions are just as awful as ever, and so this particular North Korea Freedom Week is extremely timely.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끔찍하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탈북 사례가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정은이 국경을 봉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의회 행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탈북자들은 북한 내 정보 차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초당적인 행사가 열리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북한 주민들의 운명에 대해 갖고 있는 심각한 우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전 세계 탈북자들과 비영리기구 인권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해마다 개최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과 함께 9일 백악관 앞 집회와 10일 미국 의사당 잔디광장 집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등 아태 협력국들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방치하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 북한, 이란과 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일 지난 3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 파트너인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75주년 정상회의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과 미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have 4 partners from the Indo-Pacific coming to the NATO summit, as they have for the last 3 years. Australia, New Zealand, Japan, Korea. 블링컨 장관은 이것은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이자 인식이라며 점점 더 많은 유럽의 파트너들이 지구 반바퀴 너머의 아시아의 도전 과제들이 자기들에게도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파트너들도 지구 반바퀴 너머 유럽의 도전 과제들이 자신들과 연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상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아시아의 파트너들은 침략을 방치하면 모든 곳에서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잠재적 공격자는 러시아가 유럽에서 면책을 누린다는 것을 보면 세계의 다른 곳에서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과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So we now have, and of course we have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at's evolved as well as with Iran.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진전했으며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유럽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that has profound repercussions for Europe. When unfortunately you have China making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유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불행히도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투자를 해 러시아가 침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수입하는 공작기계의 70%, 초소형 전자기기의 90%가 중국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재와 수출 통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위 산업 기반에 의해 탱크, 군수품, 미사일 생산도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유럽의 동맹들과 아시아의 동맹들 사이에 경계를 허무는 것을 의도적으로 정책의 일부로 삼았다라며 목적에 따라 개별 도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연합을 구축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유럽과 아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들은 접근 방식이 수렴되고 도전에 대한 공동인식과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밖에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75년을 축하하는 한편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안보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처음 초청했고 이후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달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도 이들 4개국 정상들을 공식 초청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전직 미국 관리들은 한국 정치권에서 재점화된 핵무장론에 대해 워싱턴의 엇갈린 시각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추구가 한국의 위상과 미한 동맹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경고와 영내 핵전쟁 위협이 커지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으로 나뉘었습니다. 한국이 중대한 결심을 하기 전에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나토식 핵공유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29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몇 차례의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했는데요. 북한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특히 러시아와 방어 안보 조약을 체결한 후에 말이죠.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할까요? Well, they've got a lot of options. As we've seen over recent months, North Korea has stepped up 북한은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달간 봐온 것처럼 북한은 두 가지 도발을 모두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과 순항미사일 시험을 모두 강화했습니다.
우리가 향후 추가 시험을 볼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특히 잠재적으로 중앙태평양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역량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개별 기동 다탄두 미사일 시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록 며칠 전에 시험은 실패한 것 같지만요. 북한이 이런 역량을 계속 개발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시험하려는 시도에 대비해야 합니다. 7년 만에 한국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고 미국 F-22 랩터 전투기가 한반도에 출격했는데요. 일각에선 이 같은 무력 시위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국지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서 긴장을 관리해야 할까요? There are three reasons for doing military drills. One is to prepare for Korean-American cooperation. 군사 훈련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군사적 충돌 발생 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둘째, 적을 억제하는 것이고, 셋째는 국민이 군이 준비돼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필요한 군사적 역량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이 계속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훈련을 강화하든 축소하든 급격하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발을 원할 때 그는 미국과 한국의 대응을 보게 될 겁니다. 북한은 다탄두 분리와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시험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에 실패했다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세요? I think from the videos that we've seen, the South Korean narrative is probably closer to the truth than the North Korean narrative. That said, 영상으로 보면 한국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보다 더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즉 모든 시험은 비록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파손되는 실패한 시험이라도 시험자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비록 발사가 실패했더라도 미사일 파손에서 중요한 원격 측정 데이터를 얻었을 겁니다. 즉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알리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표적에 대한 타격력을 높이기 위해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 MIRV 역량을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배치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MIRV 머브 기술은 얼마나 정교한가요? 한국엔 어떤 위협을 가하죠? 또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국에 어떤 위협이 될까요? So, first of all, most missiles are hypersonic. Ballistic missiles, ICBMs, those go above Mach 5. 우선 모든 미사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미사일이 극초음속입니다.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은 극초음속의 임계점인 마하 5 이상의 속도입니다. MIRV 기술은 이제 거의 반세기에 걸쳐 사용되어 온 기술입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이어 소련에서 개발됐죠.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그런 위협들을 무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위협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북한은 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안정화된 탄도미사일 역량과 점점 더 발전하는 순항미사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무기 제조 역량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느리지만 꾸준히 한국과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은 현재 주일 미군 사령관을 더 고위급으로 격상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방금 말씀하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김정은과 민간 원자력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인정했죠. 일각에선 최근에 이런 동향이 한국의 핵 개발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점점 더 많은 전직 미국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핵 보유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핵 보유 의지를 억제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Well, whether you're talking about an individual or a country, everybody has desires. 개인이든 국가든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이나 유혹을 억제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자멸적인 행동을 하려는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현재의 방어 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 능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아무도 NPT 탈퇴가 한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관계와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미한 동맹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인 방어를 추구하고 미국 억제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또 한국이 북한과 이란이 겪었던 배척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나쁜 생각입니다. 그 욕망은 이해합니다. 정치 시즌이면 정치인들은 강경한 발언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멈추고 물어야 합니다.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말이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정답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분 다 오랫동안 미국 정부에서 일하셨는데요. 한국의 핵 개발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란 견해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영내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까요? So, it's hard to say. It's hard to predict the future, of course, and that's a decision that a future president would make. 미래를 예측해 말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내릴 결정입니다. 만약 한국이 자체 핵무장의 길로 간다면요. 전에도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데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 말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했던 결정을 변경하는 데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 나토에서 볼 수 있는 핵 부담 분담이 한국에서 이뤄지는 데도 열려 있습니다. 한국 조종사가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한국 항공기를 조종하는 겁니다. 동북아 안보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핵 강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는 억지력이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에서요. 저는 이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영내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선 그 생각에 열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한국을 안심시킬 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억제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단계의 조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NPT가 자살조약은 아닙니다.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이 수용했던 이 동맹에 대한 선택적 핵 확산이냐 아니면 동아시아 정부에서 핵전쟁 가능성 증가냐의 차이라면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는 나쁜 선택지만 놓여있는 상황이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모두에 가용한 덜 최악인 선택지를 식별해야 합니다. So I've agreed with Mr. Peters on almost everything we've said so far, but on this point I have a 저는 different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의 모든 것에 피터스 연구원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는 견해가 다른데요. 우선 역사적으로 1970년 NPT가 도입되고 발효된 이래로 우리는 동맹이 이 길로 나아가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나토에서 다양한 선례를 찾을 수 있지만 앞서 말했던 군사훈련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것은 군사적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토의 핵 공유 협정이 실제로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주로 미국의 약속에 대해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정치적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토에서 이를 바꾸기는 행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군사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성에 근거해서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급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최선의 이유는 아닙니다. The reason why the NATO nuclear component is seen as a political tool as opposed to a 나토의 핵무기가 군사적 무기가 아닌 정치적 도구로 여겨지는 이유는 유럽에서 우리의 핵 전력이 너무 축소돼 1970년대에 희미한 흔적에 지나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974년에 무기고 수준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 효용성만 있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작아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과 병력, 핵탄두수를 늘리면 군사적 효용성이 있을 수 있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만한 억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 대해 긴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잠재적 핵 역량을 갖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관한 민간 핵협정을 미국과 맺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도 일본과 같은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가 필요할 때 빨리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말이죠. I spent more than 2 years leading the negotiation of the 123 agreement, the 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저는 한국과의 민간 원자력 협상을 2년 이상 이끌었는데요. 한국이 말한 목표는 잠재적 핵무기 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일본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는 바람이었죠. 그와 관련한 정치적 필요성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미국이 지난 74년간 그랬던 것처럼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믿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진정한 정치 지도자는 워싱턴에서의 합의가 국가 안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만약 한국 지도부가 그것을 의심하고 그런 의심을 국민들에게 전한다면 한국 방어가 훼손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국 집권 여당 당대표의 선거에 출마한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핵무장 추진을 당론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위 정치인은 미국이 뉴욕과 서울을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인 67%가 핵무기 보유를 원한다는 새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Look, as I've said, I am not at this point a believer that South Korea should have its own.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로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걸 지지하는 건데요. 부분적으로는 억지력을 위해, 부분적으로는 한국 정치권과 지도부를 안심시켜 그들이 독자 핵무장의 길로 갈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핵무기를 군사적 전쟁 무기만큼이나 정치적인 무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비록 미국 항공기를 조종하는 미국인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한국 핵무장을 피할 수 있다면 전 기꺼이 그 길로 가겠습니다. I'll look carefully at the opinion survey and the way they ask the question. There's good reason to be skeptical about public opinion. 먼저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여론조사와 질문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와 여론조사의 목적에 대해 회의적일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 질문이 당신은 핵무기를 갖고 싶나요? 라면 그건 마치 새 이탈리아 스포츠카를 갖고 싶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질문이 당신은 새 이탈리아 스포츠카를 갖고 싶나요? 단 집을 포기한다면요? 라면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여론조사를 보고 싶은데요. 미국과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는데도 한국 핵무장을 원하나요? 아니면 더 도발적으로 당신은 북한이나 이란처럼 왕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도 핵무기를 갖기를 원하나요? 라고요. 그건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대행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를 재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판은 2023년 게르시코비치가 취재 중 처음 구금된 예카테린부르크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게르시코비치는 러시아 외무부로부터 기자로 일하도록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 있는 악명 높은 레포르토보 감옥에 1년 이상 수감돼 있습니다. 그의 고용주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 미국 정부는 그에 대한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를 잘못 구금된 사람으로 지정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부과한 혐의에 대해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been clear from the start that Evan has done nothing wrong. He should never have been arrested in the first place. Journalism is not a crime.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에반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혔다며 그는 애초에 체포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은 범죄가 아니라며 그에 대한 혐의는 거짓이라며 러시아 정부는 그 혐의가 거짓임을 알고 있다고 그는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게르시코비치를 비롯해 러시아에 5년 이상 부당하게 억류돼 있는 미국 시민권자이자 전직 해병인 폴 윌란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의 최근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두 사람의 구금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Governments like Russia also arbitrarily detain foreign nationals for political purposes, using human beings as bargaining chips.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같은 정부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람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구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 윌란과 에반 게르시코비치 그리고 부당하게 억류된 모든 사람들은 석방돼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우리의 많은 파트너들은 그들을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고 또 이런 유감스러운 행위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로저 카스텐스 미 대통령 인질 담당 특사도 인질 석방 문제와 관련해 집단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카스텐스 특사는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전 세계적이며 따라서 해결책도 세계적이어야 한다며 외국인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가 힘을 합쳐 그들에게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우리는 나쁜 행위자들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자의적인 구금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애버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시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